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의원님별로 5분으로 하고 추가 1분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시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장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사님. 행자부는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2년 11월에 공무원 임명령을 개정해서 기술직군의 방제 안전 직렬을 신설하신 건 아시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방제 안전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지자체 이 방제 안전 공무원은 일반 행정이나 시설 공업직 등 이런 걸 담당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체계적이고 전문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고라든지 판교 한풍구 사고라든지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이런 걸 겪으면서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정 보고서에서도 안전한 경기도 부분에서 최근 3년에 발생한 화재 중에 경기도가 22%로 최다고 도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920명으로 전국 최대고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제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본청을 비롯한 30여 개 시군 전체 방제 안전직렬 공무원 수를 7급 2명, 8급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방제 안전직렬 공무원을 지금까지 아예 뽑지도 않는 시군이 24곳에 이르러가고 있습니다. 이천시나 포천시, 가평구는 지난 7월 29일 국민안전처 지자체별 안전지수 등급 현황에서 4, 5등급을 받아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우리 지사님? 네. 그래서 이게 또는 전국 최다 인구 건물의 고층화, 지하 심층화 등으로 이 도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 안전 전문 인력의 확보와 교육,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정작 방제 직렬 공무원 늘리는 것은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방제직으로 가면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앞으로 승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안 갈란다 하는 공무원 스스로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방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빨리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관리실장을 방제안전 전문가로 임명을 했고요. 7명의 방제안전 전문 공무원을 신규 채용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문화는 단순히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걸 넘어가지고 앞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나라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고 잘 되면은 관광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격도 높아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지표에서 문화 융성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월 11일에 하여튼 문화 기획에서 제작 소비까지 문화 콘텐츠 전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문화 창조 융합 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일산 서구 한류월드 33만여 평방미터 부지에다가 K컬처 밸리를 조성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사업자가 선정 중에 있습니까? 사업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실에서 우리 도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국 문화 산업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핵심이 될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경기도에서 끌고 가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은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돼 있나 하고 알아봤더니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저희는 대통령께서 지향하시는 이런 새로운 한류 문화 콘텐츠 밸리와 같은 그러한 철학과 정신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와 관련해서 네.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 북부, 남부 균형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북부 발전에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10대 과제 속에 하나 더 놓아주시고 최근에는 조남혁 의원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수건이었던 20억 배정해 주셔서 북부 지역 많은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열악한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특히 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가 남부에 비해서 2배도 아니고 거의 3배에 가깝습니다. 2.6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 북부 주민의 최대 현안이고 최근에 경기 북부 내의 시군의회, 경기도의회, 북부 지역 도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 몽땅 다 그리고 여야를 넘어서 국회에 모두 북부 지역 의원 특히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의 의원들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통행료 인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주식회사 서울 고속도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정부한테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MRG 협약에 따라서 먹튀한 그 사람들의 그 뒤를 이어서 이미 2013년까지 국가재정이 1,206억 원을 가져갔고 2014년에도 396억 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주들은 실제로 주주 중에 가장 큰 건 국민연금공단인데 80 몇 프로를 가져가고 있고 거기서 운영사에 연 40%의 고금리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왜 거기가 민자를 유치해서 그 외곽순환도로가 뽑혔는데 북부 지역은 남부와 달라서 남부는 재정에서 했고 그래서 거기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전을 찾으려니까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 상례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관장하는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는 국고 지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팔아먹고 먹튀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연 40%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로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고리 사채업자 같이 그거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주주라는 이름으로 후속제로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40%씩 연 40%. 그러니까 쌀래야 싸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게 비싼 게 기본적으로 구조화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여러 번 냈는데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2012년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했고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안을 낸 게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 운영이 30년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30년인데 그 관리 운영이 끝나는 해에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걸 좀 싸게 해주는 방법 그것도 경기도에서 낸 아니었어요. 경기발전연구소가 어디서 냈어요. 그 아주 그 탁월한 아이라고 그걸 추진해보자고 나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단일요금제로 하자 남북부를 그런 재정으로 한 거하고 민자원 걸 단일 체제로 하면 좀 싸지고 그러기 위해서 법인세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다 경기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률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한 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걸 좀 깎는 그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의원들이 만들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요지는 경기도가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줘야 된다. 북부 발전에 가장 모두 공통되고 해당되고 한꺼번에 그냥 하나 해서 10가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인하인데 그 인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무슨 보관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나설 테고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또는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것, 이러한 중앙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것과 함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함께 이 협력해서 중앙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의진 의원님. 네. 제가 오전치기에 좀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부모의 관리 감독이 그러니까 보호가 어려워서 지자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맡게 되는 그런 시설에 있어서 특히 아까 제가 일시 이제 보호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 저희 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신의진 의원님께서 국회에 계시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학자들에게요, 더구나 영유아의 마음 건강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통해서 저는 R&D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최고로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결국 아이가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징후가 있으면 소아과 선생님 봐야 되고 또 정신과 선생님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이참에 연구 영역을 줘서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안전과 관련 이슈인데요. 경기도가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이 강력 범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범죄 징후를 빨리 감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너무 화소수가 낮은 네. CCTV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또 하나 좀 걱정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 CCTV의 그 대수가 관제 인력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조절해야 되는 관제 CCTV의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허술하게 모니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 그 CCTV를 그 관제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려면 결국 이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CCTV 뭐 관제센터 운영비 등의 전액을 국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굉장히 돈이 꽤 들어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지방 재정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지금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우선순위에선 지금 좀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창의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국회에서라도 도움을 줘서 경기도가 더 이상 이런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부실해서 더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정말 이건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전 교육을 해야 하는데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반 행위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많아요, 경기도가. 다음, 보면은 또 이게 이제 불명예스럽게 또 1위를 차지하는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그 선관위의 조치를 당한 것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은 이런 지방선거 때마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나타나는 것 자체는 아까도 좀 지적이 있었지만 경기도의 공직기강이 좀 해이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올해 3월에 감사원이 선거철 취약 시기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했는데 오산시청에 있는 공무원 A씨가 7개 직능단체에 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개최 알림 문자를 냈어요. 이거를 선관위가 적발해서 시청에 통보했는데 감사부서에 서류가 전달 안 돼서 징계 처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경기도가 엄정한 처벌 조치를 한 건지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위반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해주시고 만약 위반 행위가 발생시면 엄중한 처벌이 이룰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본부장도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아까 낙하산 인사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 선대위 상황실장하던 분이 지난 1월 달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홍모 씨. 그죠? 네,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예, 비서실장도 했죠. 예. 이분은 이 관광과는 아무 무관한 분인데, 예? 이런 분 낙하산 인사 간 것도 우리 정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인정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관광공사로 가신 분이 저희 도에서 그러니까 공직이 간단히 한번 얘기하세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현실을 저는 인정해야 능력이 됩니까? 충분하다고 판단을 예? 했습니다. 그분은 전문성 면에서는 도에서 그런 업무를 능력이 있다 그런다면 구체적으로 직함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아니 도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아, 그 도에서 관련 업무. 도에서 경력이 있다 하는 게 관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에서 근무를 십몇 년 전에 문화 관련한 부서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장은 굉장한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낙하산 인사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 네?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뭐 판단을 낙하산으로 규정하신다면 뭐 그렇게 규정될 그래서 수도 있을 그렇게 우리 진선미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통령은 관피와 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모으는 우리 대표적인 젊은 공직자이시고 우리 도지사가 낙하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만약 잘못된 관행이라면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줄이려는 노력을 하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끊을 수가 필요하지만 없다고요? 100% 근절시키라는 것은 그것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을.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 진선미 의원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예? 잘못된 관행이 더 얘기할 있지만 거 없어요. 되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 이분만-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현실 정치 잘못된 건 고쳐야죠. 무슨 얘기예요. 정치 국회의원 5번씩 하신 분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 제도나 또 이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쳐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시고요. 변명 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 됐어요. 그대로의 문제를 됐다고요. 말씀을 네. 드려야 그런 자세라면은 고쳐주실 젊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고치기 전이라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 자세로 가야죠. 무슨 얘기예요.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근절하려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진소미 의원이 12개 산하단체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 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요. 예?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2월 달에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명예퇴직 수당 1억 2천 받고 그리고 그해 말에 경기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로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 5급 이상 총 257명의 퇴직자 중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예? 53명이 산하기관 재취업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피와 낙하산 인사 아무 전문 경력 없이 이렇게 가면 도에서 내려온 인사가 산하기관 가면 이게 관리 감독이 됩니까?
그냥 짬짬이, 끼리끼리, 봐주기, 눈 감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문성이 이거는, 아예 네? 없지는 않습니다. 전문성과 연관된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예?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뭔 설명이에요, 그게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적어도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간피와 근절하기 위한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 낙하산하는 거에 대한 개선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희가 어쩔 수 그래서 없다더니 유형을 A형, B형, C형으로 나눈 것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됐어요. 이게 도의회와 양당 간의 합의 결과로 저희가 유형을 나눠서 그 유형에 따라 인사를 한 겁니다. 경기도에 그 매년 축제 많이 열리고 있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89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 예산이 1,655억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이 축제 하나 열리는데 뭐 예를 들면 가평구 싱싱 축제 한 번 열리는데 30억씩 듭니다. 축제 한 번 열리는데 이게 엄청난 무슨 전문적인 그리고 뭐 유망 사업을 하는 축제도 아닌데 30억씩 들여서 15억, 20억씩 적자가 나는데 예? 이거 비용 대비 효과 있는 겁니까? 예?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럴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축제 한 번 하는데 30억씩 드리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거 사람 인원수, 예? 참가 인원수도 예? 90만, 95만, 75만. 예? 그 유명한 부천의 유명한 그 영화제도 11일 동안 해서 40만. 예? 부산의 국제영화제도 10일간에 22만인데 여기는 3일간에 75만. 예? 그리고 5일간에 95만. 이 숫자도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지 비용 대비 효과 철저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축제와 관련돼서 한번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카드 소비량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 증가하는 걸 봤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가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전 대덕의 정용기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 작년 11월 달부터 카카오톡 민원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하셨대요. 뭐 네. 어떻게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도 한 것 같고 민원 처리를 이렇게 뭐 아무튼 1대1 대화형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첫 달에는 3,100여 명에 넘는 사용자가 이걸 이용을 했는데 갈수록 좀 이용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 콜센터가 하루 평균 3,000건이 넘는데 카카오톡 이거는 일평균 40명.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서 결국 뭐 보니까 카카오톡 운영자 측하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 7월 말부로 종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 글쎄 저도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이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기에 종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한번 좀 말씀 좀 해줘 주십시오. 확실히 이제 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수요 예측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할 때는 이런 수요 조사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잘 정착됐으면 새로운 형태의 민원 처리 어떤 사례가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쨌거나 이것도 보니까 이 서비스 구축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 돈도 들어갔던데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던 것인 만큼 앞으로 좀 이런 낭비 사례 없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리고 안전 문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5년간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한 6만 6천 건 정도 되고 그중에 한 1,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경기도에서 일어난 게 보면 전체 사고 건수의 16.9%, 또 사망자의 19.2%, 부상자의 18.2%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유의미한 어떤 수치를 뽑아보면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연평균 20%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씩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부상자는 경기도가 한 20% 역시 늘어났는데 전국적으로는 이것도 10.6%.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게 사망자 숫자가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간 1.2%씩 감소했는데 경기도는 8.2%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함에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경기도가 전체 전국 자전거 도로의 22%가 경기도에 있고 서울 분들도 이 경기도 쪽 야외로 이 자전거 투어를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고 사망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전국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연평균 8.2%씩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안전시설 외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지는 또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안전과 관련한 각별한 홍보를 좀 하시든 이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한번 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실제로 도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 사망자의 90%가 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모를 쓰기만 하면 사실은 사망자를 상당 부분 저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교육과 계도 기간을 거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 같은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대폭 줄이고요. 특히 부상이 심해서 그 이후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안전모를 쓰면 상당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 관련된 어떤 각종 입법도 좀 불비한 게 있고 홍보도 부족해서 자전거가 차량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를 자전거 이용자들이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경기도가 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인을의 김민기 위원입니다. 지사님, 각 기초단체별로 갈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용인과 평택의 상수원 문제, 평택과 안성의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화성과 수원의 광역 화장장 문제, 그리고 수원과 용인의 인도원선 역사 위치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사님께서 지사로서 좀 확실히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31기 시장 군수들 전원과 도의회 그리고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갈등 토론을 했고요.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 사안이 그 갈등 조정 토론의 이슈로 올라와서 실제로 합의가 돼서 해결된 게 있고 합의가 돼서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조금 협조가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예를 들면 상수원 보호구 해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갈등 조정 토론회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또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같은 걸 통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상생이라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은 아주 집중적인 피해를 받고 어느 한쪽은 집중적인 수혜를 받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37년 전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안성과 용인의 경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결정해 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질 관리를 잘 못하니까 오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요. 지금 팔당 상수원에서는 이렇게 하죠. 물리용 부담금이라든지 주민 지원 사업 등 재정적 보상과 그다음에 수질 오염 총량제 등을 실시해서
수질 오염을 좀 줄이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혜택도 주고 있는데 이 지자체 안성, 평택, 용인 이 지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수혜가 있고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피해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 간의 갈등 요인 중에 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또 어떤 거는 또 평택이 흔히 얘기한 을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로가 그 양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평택시 의회가 지난번에 이제 용역을 줘서 이거를 저희 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용역비를 내서 용역을 줘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가 그 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의회에 또 요청을 하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번번이 용인만 걸려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인도건선 관련 이것은 뭐 근본적으로 동탄 1선이 사라지면서 흥덕역 유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도 약속을 하셨고 또 경기도가 꾸준히 지금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게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원과 용인의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수원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수원은 수원대로 보고 수혜를 보고 그리고 용인은 용인대로 수혜를 보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선 지사님한테 잘 추진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또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뭐 아주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긍정적인 그 답변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CCTV 제가 방법용 CCTV 얘기하다가 좀 중단했었는데요. 지사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만 대 네, 가량 그렇습니다. 됩니다. 저는 화질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그 기능을 CCTV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100만 화소 이하는 이렇게 차량 번호 등 이렇게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경기도 4만여 대 중에서 한 10대당 6대 꼴로 200만 화소 미만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든 100만 화소 미만 CCTV도 4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안양시 같은 데는 1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90% 넘는가 하면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90% 넘는 여주시 같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CCTV가 많다 보면요. 지금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 또 관제 모니터링 요원도 그만큼 또 많이 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요, 행자부의 권고 기준인 1인당 50대를 초과해서 관제하고 있는 시군도 있다고 그럽니다. 관제 요원이 부족하면은요, 많은 CCTV가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CCTV 화질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제 요원이 부족한 이 문제, 지사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황인자 의원님 그리고 신희진 의원님 같은 취지의 질의신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00만 화소 이하의 것도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시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걸 좀 저희도 노력을 할 테고요. 중앙에서도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중앙위 경찰청하고 또 국민안전처 등하고 또 협의를 해갖고요, 경기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경기도시공사 경영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윤영석 의원님이 잠깐 얘기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 자산이요, 총 8,423억 원에 달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1조 3천억 원 정도, 이게 감소한 액수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미분양 자산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미분양 자산 중에 양주시의 홍죽 산업단지 있죠. 이곳은 미분양률이 타 사업 부문 대비 7.8% 수준으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요, 지금 280%까지 낮추는 등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은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규모가 7조 9,833억 원이고 이 중 금융부채가 53%인 4조 2,778억 원입니다. 하루 이자만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실적입니다. 부채 규모는 줄었다고 하지만 그 액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부채 관리, 그다음에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전체 양으로 보면 많기 때문에 재고 자산 매각 등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채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지방채 발행 있죠. 이거는 미래 세대의 빚을 안겨주는 부담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고 또한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여기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14년 말 기준 채무는 3조 6,30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83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채무는요, 자동차 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 채권 발행액 증가로 채무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경기도 채무, 이 지역개발 공채 발행액 3조 6,305억 원으로 이 수준입니다. 이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지사님, 경기도의 부채 축소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날 말부터 이 지역 개발 채권 구입을 면제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한시적인 것입니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 봐서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이 3조 6천억 정도의 채무를 2018년도까지 약 2조 3천억 이 규모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남춘입니다. 기자님, 남한산성 문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예, 우리가 11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는 축하할 일인데,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빨리 좀 결론이 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남한산성의 행정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4개 기관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렇게 있으면 그냥 일이 원활해야 되는데, 저게 서로 행정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성곽하고 행궁 자체가 그 유산 등재되고 2달 뒤에 받은 안전점검에서 2등급하고 D등급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게 다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기와장이 나뒹굴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관할권 다툼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보고받고 계십니까? 네, 아주 좀 더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지금 말입니다. 이게 도에서 이제 그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광주시에는 일부 들어와라, 직원들을 파견받겠다 하는 형태고, 광주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하게 해주고 위임 위탁을 해주고
예산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광주시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지사님 이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래요? 네. 그럼 지사님 관심 가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직자들 간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 지금 병들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이걸 제가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긴급 구조나 이런 환자 발생한 현황 이런 것도 그 관리 주체들은 모르고 있어요. 재난안전본부 통해서 통계를 받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의아스러웠어요. 연정까지 하시는 지사님이 어떻게 이 세계문화유산 이거의 관할권 다툼 때문에 이렇게 이걸 방치하고 그 행정 사각지대를 만들고 계실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사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저는 참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거 한번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하셔서 아예 수원화성 같이요. 수원화성도 세계문화유산 아닙니까? 그 수원시에 100%다 지금 맡겨서 하시잖아요. 뭐 그런 방법으로라도 아주 전담을 시켜서 한번 보고 감독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얼핏 드는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관리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참 이거 저도 이거 국감하면서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참 이게 대책 없긴 없어요. 이게 참 저도 우리 지역구 조그만 우리 남동구에서도 불법 5개 광고물 이 처리 문제 관련해서 이거 정말 경기도는 이 관할 구역도 넓고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불법 5개 광고물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쫙 했더니 이걸 산출해내는 방식이 2009년도에 행자부가 전수조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 매년 신규 허가 내준 건수하고 뭐 철거된 건수 주먹구구시로 계산해서 한 115만 개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니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이게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좀 파악했다고 하는 데가 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오산시, 광주시 6개 지자체 정도. 근데 해보니까 이래 해본 곳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한 57%가 불법 광고물이다. 불법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에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물었더니 이제 대개는 간판 개선 사업 시행하고 주민 신고 체계 구축하고 자진 철거 유도한 후에 불이행 시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저 통계표 한번 보시면 저렇게 어마어마해요. 저 불법 그 건수가 적발을 해놓고도 이게 또 사실 선출직이 되다 보면 이게 또 자영업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하여튼 이건 좀 관심을 갖고 새로 시작한다는 면, 때에 따라서는 수원같이 전수조사를 한 것을 대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될 단계가 됐다. 다니면 우리 아름다운 산하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멍들고 있거든요. 한번 잘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아니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가 저희 도정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정감사 경기도로 꼭 와주시고요. 아유, 최고. 예, 그럼 저희가 잘 조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훈 간사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 마지막 지금 보충 질의인데요. 지사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성사구 출신 강결입니다. 우리 통합부이사님, 통합부이사를 그랬죠? 사회통합부이사님. 예. 네네. 부이사님 이제 보실 때 우리 지사님이 그 경기도 인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때요? 평가를 하시면. 참 경기도 인사가 예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사님과 그다음에 3부지사가 함께 협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서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네. 계속적으로 세 분이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할 때 우리 지사님께 우리 경기도가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이제 네. 제가 버튼 못 맺은 것 같은데 좀 우리 경기도가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아까 고착화된 이미지가 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산업이나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우리 경기도를 바꾸가는 아까 인식 대전환 프로젝트 중에 막 그런 영화 촬영을 토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든 경기도가 굉장히 어두운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느낌을 좀 밝은 느낌 또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최고다는 우리 경기도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다른 것보다는 지사님 그게 더 치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뭐 산도 많고 또 서울하고 가까이서 그랬는지 요즘은 등산 여가를 많이 좀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 유명한 산들도 있고 하니까 많은 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소방서에 있는 소방 헬기 출동한 걸 보니까 약 한 52%가 산악 인명구조로 출동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가 이제 소방 관련해서 이제 헬기가 주 업무인데 주로 이제 산악 인명구조에 이제 이게 집중 이제 이렇게 출동을 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아마 등산객이 우리 관내에 오는 것도 제가 볼 때 하나의 관광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별하게 산악 인명사고 전담 대응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생각 어떻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 부분은 여러 가지 뭐 펜스를 이동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든지 간이 응급 의료실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 산악 인명사고에 대해서 예방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별도로 그런 산악 인명사고 대응팀을 만들면 혹시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소방 관련해서 다른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또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경기도 또 여러 가지 면적도 뭐 서울에 17배 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공무원 1인당 우리 주민이 3천 몇백 명에서 그 평균에 아마 우리 전국 평균에 한 3.4배 정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마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반해서 여러 가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행정 수요가 참 행정이 못 미치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북한의 이제 포격 도발 사건으로 해서 이 경고방송이라든지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낙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옛날에 화전민 같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가구 단위별로 이제 부락별로 스피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로 경기도 그런 이제 산악지나 이런 데는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게 집단으로 방송하는 거는 듣지도 잘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가구마다의 스피커 설치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어디 검토할 용의는 있나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관련된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하고 같이 저희 도가 발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대훈 의원입니다. 이 지방재정 확충 문제, 기재부 국고사업의 문제, 공무원 공무기한 처리 문제, 의회 승인 없이 소방인력 채용 문제 다 꼼꼼히 서류를 받아서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나머지 건 뭐 진행 중형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지방재정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는 경기도 1280만 인구의 뭐 사실상 사활이 달린 문제죠.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노력을 흔적은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은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작년에 와서 제가 지적한 것은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속기록 뽑아왔으니까. 그 남지사는 5선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저 국회에 많이 계류 중에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남지사가 직접 뛴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정치 민주연합이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관련 법안 소위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협상이. 본회의 작년에 와서 얘기했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지방자치를 정당의 개념과 정당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 그 개념 자체로 보고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정말로 협조를 내줘야 될 때가 왔다. 그럼 이 해결이 뭐냐?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끝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나 시도지사가, 선출직 시도지사가 중앙정부 국회 돌아다니면서 국어를 했습니까? 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변한 게 없어요. 자, 두 가지 아닙니까? 지방 재정권을 달라. 안 주고 있죠. 오히려 또 옥죄고 있어요. 두 번째, 지방 조직권을 달라. 안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2조가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묶여 있어요. 자, 아까 어떤 의원님은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구가 1000만이 넘습니다. 근데 200만, 300만, 4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도와 조직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달랑 부시장, 부지사 하나 더 주고 말았죠. 시도지사 뽑히면 모릅니까? 실국을 자기 조직의 운영 틀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정치권의 5선의 국회의원 관록을 가진 경기도지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앙정부에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사실은 제가 국회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5선씩 하셨으니까. 국회 그래서 로비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 이런 그 의견이 사실은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도 정부에 막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제 말씀드리는 건 예산 편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방자정법과 지방자치조직권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예, 근데 이게 잠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예. 저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부처가 관료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대한 그립을 잡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예산 편성의 권한을 국회가 조금 더 가져가는 역할이 되면 저는 그 역할을 뛰어넘는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00%. 예, 100% 할 수 있고, 저도 지방자치 개념 쪽으로 따지면 남지사보다 훨씬 고참이고 역사가 깊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감사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의원님 말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 부시사를 늘려달라. 저는 옳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많은 인력들이 예산 낭비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묶어놓으면은 법으로 시도의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예산 낭비할 수 없습니다. 책임제 만들어 놨을 뿐이고 각종 사업마다 일을 열심히 하던
제도로서 정착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한테 뭐 자정권을 달라, 자치 조직권을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지사께서 선물은 안 줘요. 보니까. 이 성남시와 수원시에는 자치분권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좀 달라, 일하게. 이런 조례입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일거리 우리 순탄하게 경기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중앙정부 안 주죠? 또 이 두 개 시에서 그것도 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달라고 하는데 권한을 전혀 남겨주지 않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 작년부터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 예산 편성 이런 걸 할 때는 시장 군수 협의회의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저희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이미 그건 저희가 정착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주는 교부금이 있고 지방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는 작년에 2,700억 원,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논하 좋습니다. 여기에도 경기도도 5개 단체는 불교부 단체고 나머지 단체는 교부 단체거든요. 이것도 과감하게 한 번쯤 지사께서 직접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주질의할 때 상생협력 하시는 거 경기도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사님 오시고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제 어려운 곳 두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또 계속 해 나가실 그런 계획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인 그 상생협력이 되도록 일자리를 나눠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그런 걸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 해서는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렇게 사실 이 수도권에 많은 공장들, 뭐 가구, 주택 이런 데다가 전력을 생산해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로 생산해서 저희한테 많이 공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근데 원가는 똑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시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경기도의 웅도 경기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안전한 경기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경기도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또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 분야에 많은 그 이제 시설을 하겠다, 무슨 준비를 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의식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안전의식을 어떻게 그 주입을 하느냐. 주입이라고 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잘 갖춰야지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먼저 세월호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다 돼가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규칙을 어떻게 해라, 뭐 점검을 해라, 뭘 해라 하는데 그걸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지킬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가 좀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보니까요. 역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교육받은 게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분야에서도 연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경기도가 협업을 해서 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별도의 시설도 마련하고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해서 확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평생 이 남는 교육이 될 테고요. 시간을 걸리겠지만 뭐 제가 도지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을 갖도록 그래 쉽게 하면 원칙을 지키는 거죠. 네.
도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은 뭐 학생들 교육도 좋지만 우리 도민들도 많은 교육이 있잖아요. 또 많은 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 이런 단체들은 과거에 뭐 잘 살기 운동했는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 안전의식 주입 교육이라든지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회단체 많은 그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행사를 해서 축제만 하지 말고 대부분이 가보면 먹고 노는 축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해서 경기도가 아무래도 다른 도보다는 의식이 좀 높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보다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써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냈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통령하고 시도지사가 적어도 2개월 한 번은 회의를 해야 된다. 대통령 되면 시도지사 거의 안 만나요.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밥 한 그릇하고 오천 한 그릇 내면은 그걸로 베푸는 시해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의 어려움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도 지도지사를 만나서 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한사코 행자부에서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시도지사를 만나 회의를 하느냐. 그럼 국무위원들은 왜 회의를 하느냐. 그거는 헌법에 있고 법에 있어서 한다. 이것도 법을 만들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 참석하달라 해달라 이 건의를 했는데 막상 참석해야 돼. 서울시장은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걸로 얼마 전에 언론에 났더라고요. 거의 안 간다 이거예요. 가봐야 말석에 앉아가지고 건의할 것도 잘 전달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단합을 해서 대통령과 주기적으로 정례화되는 회의를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관철시기 노력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